3장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눅스 역사에 대해서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는 리눅스 커널을 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를 아는 것은 리눅스를 아는 것이라고 해도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리눅스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로그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리눅스 사용자들은 결국 쉘이라는 프로그램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컴퓨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로그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과정에서 먼저 어떤 사용자가 터미널에서, 터미널은 푸티 같은 터미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터미널에서 먼저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에게 접속을 하면, 접속하는 과정이 있는데, 접속을 하면 그 다음에 이 로그인, 여기 가면 라즈베리 파이에 이 로그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 로그인 프로세스가 터미널에게 로그인 프롬프트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터미널에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 그때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고, 또다시 로그인 프로세서는 그럼 암호를 다시 입력해봐 라고 주게 되면 다시 여기서 또 암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프로세스는 이제 로그인이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 사용자, 터미널에 있는 사용자 C를 위한 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쉘이라는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죠. 쉘이라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이 쉘이라는 프로세스는 이제 이 터미널 사용자에게 명령을 입력해도 좋아 그러면서 쉘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몇 개의 문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C는 그 프롬프트가 출력된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완전히 로그인이 성공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다 명령을 입력하게 됩니다. 명령을 입력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명령을 입력하면 쉘이 다시 그 명령을 해석해서 라즈베리 파이 이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터미널로 보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이 그림은 현재 3명의 사용자가 각각의 자기의 터미널을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에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용자마다 쉘 프로그램이 한 개씩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쉘이 동작하는 사례는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요게 쉘의 프롬프트입니다. 쉘의 프롬프트가 뜨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가 ps 이렇게 명령을 치게 되면 현재 이 프롬프트를 출력한 프로그램이 사실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터미널이 이 ps라는 명령을 쉘에게 전달을 해주면 이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명령을 실행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터미널로 보내서 터미널이 실행 결과를 쭉 출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쉘에게 이런 명령들을 쳐주게 되고, 다시 쉘은
쉘은 그 명령을 받아서 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에 있죠. 이거는 터미널이고 이거는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이고 예. 이렇게 쉘이 실행을 하고 다시 그 결과를 또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터미널은 그냥 일종의 사용자가 친 명령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에 쉘이라는 프로그램에 전달하고 쉘은 그 명령을 실행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텍스트, 그러니까 실행 결과의 텍스트, 문자열을 다시 터미널로 보내서 그것이 이렇게 터미널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되는 것입니다. 쉘과 프롬프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쉘은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쉘은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입력받아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쉘은 어디에 있는 거죠? 쉘은 우리가 본 것처럼 쉘은 라즈베리 파이에 컴퓨터에서 돌고 있는 각 유저별로 하나씩 지금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터미널은 우리의 PC에서 지금 돌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다시 이 관계를 잘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자체를 누가 보내줬느냐면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터미널로 로그인 성공한 후에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쉘의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용자는 여기서부터 명령을 쭉 입력을 하면 되죠. 근데 요 달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현재 사용자 당신은 루트 밑에 etc라는 디렉토리가 현재 작업 디렉토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요 파일은 뭐냐 하면 현재 당신이 어떤 컴퓨터에 접속해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파이라고 하는 라즈베리 파이 그 컴퓨터의 이름이 파이, 호스트 네임이 파이인데 그 파이를 가르쳐 주고, 이 컴퓨터에 현재 당신이 파이라는 이름의 로그인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주게 되죠.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현재 있는 디렉토리가 루트 밑에 etc에 있다 이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다면 현재 당신은 홈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자, 명령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로그인을 하고 사용을 해봄으로써 확실해지는데 좀 이따가 함께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눅스, 즉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의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루트 사용자라고 해서 이 사용자는 어떤 사용자이냐 하면, 자, 이 사용자는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계정이 생기는 사용자입니다. 그 계정의 이름은 루트입니다. ROOT.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떤 디렉토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파일도 읽거나 쓰거나 삭제가 가능한 사용자입니다. 어떤 디렉토리에도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슈퍼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루트 사용자 외에 다른 모든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소위 새로 계정을 만들게 돼서 만들어진 그 사용자들이 다 일반 사용자들이죠. 그럼 일반 사용자는 아까처럼 푸트에서 로그인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홈 디렉토리가 있게 되는데 그 홈 디렉토리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디렉토리도 파일도 만들고 또 읽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디렉토리나 또는 다른 사용자가 만든 파일은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액세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는 자기가 만든 것은
다 읽고 쓸 수 있고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디렉토리나 파일에 대해서는 권한이 허용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권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그때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일반 사용자이고 그때 여러분에게 파이라는 사용자 이름으로 만들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고 까먹습니다. 이 아이디를. 그래서 파이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사용자들이 지금 만들어진 사용자들에 대한 계정들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 리눅스에서는 이 4개의 파일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알아볼 수는 없고 현재 우리의 이 목적상 etc의 패스워드라는 파일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 안에는 모든 사용자의 계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할 때 아까 우리 앞에 그림에 푸티에서 로그인을 시도할 때 바로 로그인 프로세스가 여러분에게 etc 패스워드가 있는 이 파일을 참고해서 과연 이 사용자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파일임을 알 수 있겠죠. 여기에는 총 7가지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한 행은 한 사용자의 계정에 관한 정보인데 7가지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그 etc 패스워드 파일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태 사용자다 그러면 기태가 이렇게 있고 jm니다 그러면 이렇게 jm니 사용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제가 요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행은 한 사용자에 관한 정보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콜론으로 모두 콜론으로 7개의 정보가 분할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사용자의 로그인 이름입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로그인 하시오 했는데 푸티에서 여러분이 로그인 아이디를 쳤는데 etc 패스워드 파일에 행에 이런 이름이 없다 그러면은 잘못된 사용자라고 판단하게 되겠죠. 두 번째 이 X는 이게 뭐냐면 암호를 기록하는 곳인데 여기 암호를 기록하지 않고 암호는 섀도우 파일이라는 곳에 다르게 암호화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은 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사용자 아이디 번호입니다.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사용자 아이디 1000번으로 유일하게 사용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000은 이거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온 2000은 이제 사용자의 그룹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 그룹 번호도 중요한데 동일한 그룹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은 동일한 그룹의 멤버들이라고 하고 이 그룹들이 가지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자, 그것은 뭐 다음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궁금하면 또 더 깊숙이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정보는 뭐냐면 도대체 이 기태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냐 해서 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기태황이라는 교수다 하는 것을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요만큼 뭐냐면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이 사용자가 작업을 하는 홈 디렉토리, 사용자에게 할당된 홈 디렉토리를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친 명령들을 해석하고 처리하고 결과를 전달해주는 바로 쉘, 로그인 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루트 밑에 bin 밑에 있는 bash shell이란 이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가 실행돼서 전담으로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일반 사용자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용자가 루트 사용자의 권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디렉토리에 들어가야 되거나 또는
하여튼 루트 사용자의 권한이 필요할 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홀트. 이 사용자는 현재 파이 사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리눅스에는 멀티 유저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유저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에는 여러 사용자들이 들어와 있게 되고 이 쉘들이 각 사용자들 서비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유저 운영체제라는 것이죠. 이런 멀티 유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홀트라는 명령을 파이 사용자가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홀트는 뭐냐면 현재 시스템을 다 시스템을 중단시켜버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중단시키면 다른 사용자들이 갑자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되고 자기 작업이 종료되어 버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홀트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허가 거부 이렇게 잘 안 돼. 이 말이 너 이런 interactive authentication 그러니까 특별한 너 권한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지금 안 됐습니다. 그죠? fail 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명령이 실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가 꼭 지금 홀트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그럴 때는 앞에 sudo라고 하는 이 접두사를 더 붙이게 됩니다. sudo는 super user do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럼 그냥 sudo를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sudo가 슈퍼 유저의 모든 사용자 슈퍼의 권한을 가진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sudo 명령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바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만이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sudo else라고 부르는데 책에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파이 사용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파이 사용자는 처음부터 sudo 명령이 가능한 sudo else라고 하는 그 그룹에 포함이 되도록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udo 명령을 쳐도 우리가 이렇게 홀트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sudo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사용자 관리 명령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용자 관리 명령은 새로운 사용자를 만드는 거, 만들어진 사용자를 삭제하는 거, 사용자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현재 시스템의 로그인 사용자가 누군지, 그죠? 그리고 나는 도대체 로그인 아이디가 뭔지, 또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용자의 관리하는 쉘 명령입니다. 쉘이 이 명령을 받아서 처리해주죠. 이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자의 계정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려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etc 밑에 슬래시 아까 어디 있죠? etc 밑에 이 패스워드라는 파일에 한 라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것은 이거 아무나 생성을 하도록 허용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아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sudo라는 것을 붙여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파이 사용자.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부터 만들었던 그 사용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udo를 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sudo 명령을 치고 user add라는 명령을 쳐서 git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명령을 치면 -c 옵션을 주면 커멘트, 그러니까 이 git라는 사용자는 프로페서 황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을 덧붙이는 이렇게 명령을 만들게 되면 그 결과 이렇게 됩니다. etc password 파일 안에 git 하고 어쩌고저쩌고 프로페서 황, 홈 디렉토리는 여기요 하고 당신을 위해서는 bash shell이 작동할 거요. 요렇게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직 암호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파이 사용자가 sudo 하고 패스워드 git 이렇게 합니다.
기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수정합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기태를 주지 않으면 자기의 암호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태 암호를 바꾸겠습니다. 이러니까 새 암호를 입력해 보세요. 그럼 여기 암호를 입력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겠죠. 새 암호를 2번 입력해서 암호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함께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1은 사용자 기태와 이렇게 기태 사용자와 JMD 사용자를 추가할 때 모두 student라는 것으로 추가하고 그리고 암호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실제로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 터미널에서 로그인이 성공하는 데까지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라즈베리파이에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푸티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했습니다. 이게 보이죠? 자, 여기다가 호스트 라즈베리파이의 IP 주소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이미 여기에 하나를 세이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인 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이브는 뭐냐면 IP 주소하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갔을 때 컬러라든가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 이렇게 요 메뉴 이용해서 하여튼 저장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딩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저의 호스트 192.168.0.2는 제가 가지고 있는 라즈베리파이의 IP 주소입니다. 그리고 22번 포트 이렇게 해서 제가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떴죠. 로그인 아이디. 그래서 제가 파이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파이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또 파이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앞에 기태라고 되어 있죠. 제 호스트 네임이 기태고 현재 저는 파이에 지금 파이 사용자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요만큼이 이제 쉘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이는 대로 한번 명령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어떻게 명령을 치느냐면 sudo 하고 user add, 그죠? 그 다음에 기태, 그 다음에 comment. 이거 이제 말이 길면 더블 코테이션을 주게 되죠. student인데 뭐 student 그리고 student 네, 뭐 컴공가다 컴이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컴공가다 이렇게 길면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해주게 되고 마이너스 m은 생성하시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암호가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그럼 JMD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sudo user add, 그죠? JMLEE 그 다음에 -c student 그 다음에 또 이분도 현재 검공가다 이렇게 해서 하고 -m 또 JMD도 만들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를 입력해야 되겠죠. sudo 암호 입력하는 게 파이가 남의 사용자의 암호를 만들으니까 password 하고 기태 사용자의 암호를 내가 바꾸겠다 하면은 이것은 수프요조만 가진 권한입니다. 그래서 sudo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했습니다. 패스워드가 뭐냐? 그냥 기태로 치겠습니다. 또 KITAE로 쳤습니다. 예, 됐고요. 다시 sudo 하고 이번에 WD 해가지고 JMLEE 해서 JMLEE의 패스워드도 만듭니다. JMLEE 또 JMLEE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VI로 볼게요. 여러분 VI 예. cat로 볼게요. cat하고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패스워드 파일이 쭉 출력된데 맨 마지막 라인에 기태를 위한 한 라인, 그 다음에 JMD를 위한 한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설명에 student
student,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허, 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로긴도 할 수 있느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터미널을 또 여는데 이때 여러분이 방법은 자, 요걸 또 터미널 열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로딩을 하고 자, 여기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해요? KITAE 라는 이름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KITAE. 자, 로그인이 성공했죠. 그리고 현재 기태라는 로그인하기 성공했다. 현재 내가 디렉토리가 어딘지 현재 여기 이건 홈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홈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자, 현재 홈 디렉토리가 어딘지는 pwd print working directory. 현재 작업한 디렉토리가 어딘지 알려줘 하니까 쉘이 루트 밑에 홈 밑에 기태야 했죠. 이 기태는 아까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 있죠. 마우스 있는 데 여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그래. 그럼 jmd로 로그인하면 jmd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갈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더 푸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new session 이렇게 누르면 바로 또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new session 누르고 duplicate session 이렇게 누르니까 바로 로긴 아이디라고 묻게 되죠. 자, 푸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jmlee 하고 또 jmle라고 암호를 줬습니다. jmlee 잘 떴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jmle라는 사용자가 로그인했습니다. 여기 워킹 디렉토리 어디일까요? 이 사용자는 자기가 홈 디렉토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홈 디렉토리는 어디일까요? 워킹 디렉토리 하니까 나는 지금 홈 밑에 jmle에 있어. 그러니까 사실 기태와 jmle는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파일을 만들어도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디렉 두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jmle는 한번 빠져나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exit 하게 되면 이렇게 종료해 버리게 됩니다. 자, 터미널이 종료하고 프로세스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뭔가 하나 더 배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시 제가 duplicate session 이거 불러가지고 아이고 자, 여기서 jmle 또 jmle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도대체 이 기태라는 컴퓨터 이 기태라는 컴퓨터에는 기태 사용자와 jmle 사용자와 파이 사용자 이 세 사용자가 지금 다 로그인했는데 제가 여기다 who를 치게 되면 현재 이 컴퓨터에 로그인한 사용자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파이 사용자로 로그인한 터미널이 4군데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라즈베리 파이의 본체도 연결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뭔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돼 있고 기태도 로그인하고 jmle도 로그인하는 것이 보이는구나. 또는 users라는 명령을 치면 이렇게 간단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난 누구야? 하니까 당신은 jmle라는 사용자야.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jmle 사용자를 제가 exit 쳐가지고 한번 로그아웃을 해버리겠습니다. 로그아웃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들어있는 사용자 누가 있지? 라고 물으면 jmle는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금방 who, users, who am I 이런 명령들과 함께 또 pwd 이런 명령들도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용자 계정을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할까요?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려면 이렇게 user delete. 근데 남의 사용자 계정을 마음대로 삭제를 하려고 하니까 역시 sudo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R 옵션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R 옵션을 주는 것이 깔끔하게 그냥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용자 계정과 이 사용자
홈 디렉토리, 그러니까 etc 패스워드 밑에서 한 줄을 지우는 거, 홈 디렉토리를 파일 시스템에 지우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용자에게 메일이 왔을 텐데 아직 메일이 전달되지 않고 메일 스풀에, 메일이 일단 와서 도착하는 메일 스풀러가 있습니다. 메일 스풀러에 의해서 메일 스풀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곳에 잠정적으로 있는 것까지도 모두 삭제를 해버리기 위해서는 -R이라는 옵션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깔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명령을 한번 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기태에게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가 만들었나요? 기태가 만들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파이 사용자에게서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clear 치면은 화면을 클리어합니다. 지저분한 거 좀 없애버리고, 자, 우리가 한번 user deleter,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user deleter는 이렇게 있죠, 여러분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sudo 치고 user del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R 모두 삭제하라 jmle에 대해서 하고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다 지웠습니다. 그 대신 야, 유저 스풀 이 사람에게 온 메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그 곳에는 메일 안 왔어, 이렇게 정보를 주게 됐죠. 그럼 다시 우리가 캐슬에서 없어졌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자,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확인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아까 jmd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죠?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디렉토리도 없어졌나 싶어서 여기가 현재 pwd 치니까 홈 밑에 파이라고 그러죠. 파이 디렉토리. 그러니까 하나 내려가면 지금 홈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홈 디렉토리 안에 몇 개 있지라고 ls를 쳐보니까 기태하고 파이 뿐입니다. 아까는 jmle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디렉토리마저도, 홈 디렉토리마저도 없애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다음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